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영등일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최종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과 생활 폐기물 관련 대행업체 용역에 대한 제안 및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원율 시장님의 의미 있고 소중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익산시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입니다. 지금 5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그린 에코시티 익산 조성을 위해서 2019년부터 23년까지 올해가 이제 마지막 사업 종료일이었습니다. 5년간 가로변 공원, 완충 녹지, 유효 토지, 학교 등 도심 전역에 500만 그루 나무를 심는 사업이었습니다. 최초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요. 공공 부문에 265억 정도, 그리고 민간 부문은 15억, 약 한 280억 이상을 예측하셨고, 공공 부문에서는 480만 주를 좀 심겠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는 20만 주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올해 마치기로 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은 근린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일정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2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맞죠, 시장님? 네. 네네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여태까지 5년 동안 쭉 이렇게 이 사업을 해오셨는데 5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한 사업의 성과 2년 연장은 되었지만 이제 얼추 거의 대부분 마무리에 들어섰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익산시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동안에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나 매달리다 보니까 네. 도시가 삭막하다. 그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었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가 전국 최고로 높다. 그 위에도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것에는 그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잘 잡으셨나요? 예, 아주 성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네. 여쭤보시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에. 예, 예. 네. 뭐 사업의 성과가 이제 있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업의 성과를 폄훼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온 만큼 이것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간의 나무 심기 사업에 대한 아쉬운 점이 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5년간 시장님에게 노력과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익산이 이제 녹지가 좀 더 많이 확충되고 또 시민들에게도 쾌적한 정주 요건이 좀 마련됐다. 이런 것에는 그보다 좋은 일이 성과를 없겠죠? 간단히 좀 네. 제가 먼저 네, 부탁을 말씀해 드릴게요. 주세요. 네. 지금 금년 말까지 한 400만 그루째 저희가 심고 있잖아요. 400만 그루째 지금 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성과를 측정해 보니까 먼저 미세먼지가 우리 도로변에 좀 대청소가 8개가 있거든요. 네. 그것들 베타선법이라고 그 공법에 의해서 측정해 보니까 5년 전보다도 미세먼지는 17.7%가 줄어들었고 초미세먼지는 27.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서 최고로 높다 그런 미세먼지가 지금은 그 얘기가 쏙 들어갔죠. 그리고 네. 전라북도에서도 3시 중에서 익산이 항상 미세먼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도시 경관,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그 공원과 도시 숲이 83개소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녹지 지역이 301헥타르로 5년 전보다도 녹지 면적이 22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부분에서도 많은 실적을 냈는데 민간 부분에서도 공원 녹지가 26개소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또 면적도 4.73 헥타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은 것이 민간공원 아닙니까? 민간공원의 면적이
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녹지가 또 추가로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미세먼지 흡입 효과가 나무 한 그루당 1년에 37.6g, 35.7g을 미세먼지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나무가 47그루면은 경유차 한 대가 1년 동안 품는 미세먼지를 다 빨아들인다. 그러면 지금 우리 400만 그루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환산해 보면은 경유차 8만 2천 대가 내품는 미세먼지를 다 해소를 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등록된 경유차가 몇 대냐? 6만 대거든요. 6만 대 충분히 미세먼지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뱉죠. 네. 그 공기를 정화하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건 어린 나무보다는 네. 오래된 나무들이 훨씬 더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통계적으로 봐도 1년에 한 2.5톤 정도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1.8톤 일산화탄소, 네. 산소를 내뿜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 말씀. 예. 네. 거의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시민들도 좋아하시기도 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그 평가, 그러니까 즉 이 나무를 많이 심음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저감했다라는 인과관계가 오늘의 실제 토론의 뭐 쟁점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결과가 뭐 전라북도 대기질 평가 보고서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거 자료 봤거든요. 보통은 익산시의 미세먼지는 전라북도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우리 자체적인 것보다는 외부 유입, 그러니까 중국발 이런 외부 유입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많이 그때 연구 발표가 났었고요. 그렇죠. 2020년도에 코로나가 또 마침 생기면서 그런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들이 많이 차단되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국외 영향이 감소됐다던가 국내에서의 또 활동이 매우 그때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좀 더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이 사업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맞물려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그렇죠. 있겠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 네. 심은 것만의 효과는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 다만 전주군산 익산 3시 상대 평가한 거, 상대 비교한 네네. 거 그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평가는 좀 했나요? 이것에 대한? 평가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그러면 평가가 얼마나 정확하냐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익산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대기질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최초에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심음으로써 이게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그리고 제가 본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봤을 때 한 가지 요인으로 밝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음으로써 미세먼지가 잘 감소되었다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건 절대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과가 있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그 4년 전에 숲의 탄소 저장 능력에 대한 논문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던 학자가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는 분인데 이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무 심기 붐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4년 만에 나무 심기는 결코 탄소 감축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하면서 자기의 그 사실상 주장을 좀 뒤집어 엎었고요. 이런 나무 심기만으로 땅의 면적을 이용해서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탄소 중립으로 간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발맞춰 가려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살림이 필요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그루 나무 심기의 최종 목표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저는 이거와 상관관계가 그닥 많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권에 비해서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주는 1000만 그루 심어요.
그럼 전주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익산이 제대로 심은 거죠, 그렇다면. 아, 잘 심어서.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잘 심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예시 사진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자세히 살펴봐서 어떤 사업에 몇 그루를 심었고 그동안 진행되는 건 연도별 계획을 제가 매년 매해별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카운팅 되는 것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모든 과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식재 현황을 수정과 함께 카운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무를 심는 것은 숫자에 세어서 이제 반영하고 있지만 베어 없어지는 나무들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저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는 영등동에 가로 환경 정비 사업 경관 조명 설치 공사 명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에요. 올해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 사업? 예, 예. 네네. 저는 사실 차를 이쪽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아서 제 지역은 좀 저쪽에 있어서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오른쪽에 보내주신 건 시민이 보내주신 자료예요. 포크레인이 저기 심어져 있었던 아주 오래된 피라칸사스라는 나무가 있어요. 왼쪽에 저렇게 초록색의 오염물질이 엄청 강한 도시가에 많이 심는 나무인데요. 빨간색 열매를 맺고 있고 겨울에도 저렇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저게 저기 중간에 쫙 심어져 있었어요. 근데 시민들은 당연히 의문을 저한테 했죠. 왜 똑같은 나무를 베버리고 같은 수종의 어린 나무를 심었느냐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시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예.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의원님 말씀 듣고 깜짝 놀라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좀 있었어요. 네. 거기가 지금 도로 중앙이잖아요, 한가운데. 네. 양쪽에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지 못하고 기계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 네. 기계로 하다 보니까 일부 뽑아내고 나머지는 제식제를 하는데 제식제도 100%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그 장비 설치한 부분 빼고 하니까 한 50% 내지 많이 제식제 든 데는 80%까지 드는데 여기에서 하나 저희가 차관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산림녹화 할 때 옛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는 나무 하나만 심으려도 산림청에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특히 산불 나면은 시장군수는 그냥 그 다음 날로 모가지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켜온 게 오늘날 우리 산림이거든요. 또 우리 익산시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서 간에 서로 이제 벽이 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통제가 안 됐던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나무 심는 부서고 작업을 하는 부서고 안 돼 있어서 앞으로 이런 나무를 베는 그런 작업을 하는 데는 산림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를 우리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산림법 가지고 우리 산림을 보호했듯이 물론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저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줘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단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요 최근 근래에 여러 가지 사례를 계속해서 접해왔기 때문에 지금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제가 5년 전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아마 그 전에도 있었던 여러 가지 관행, 저는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고 도시의 미관을 가꾸는 문제는 익산시의 미래랑도 직결되어 있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한 사례만을 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의 문제에 그러게요.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래서 겁니다. 제도적 장치를 네. 하나 만들어 네.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제가 거꾸로 드린 네네네. 거죠. 네, 네.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시장님께서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5년 전부터 이렇게 쭉 추진해 왔다라고 매번 시민들한테도 녹색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해당 과들은 그런 점에 좀 민감하지 못했다. 그래서 머리와 몸통이 좀 따로 놓은 것 같다. 이런 언밸런스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예. 뒤에 것도 잠깐만 그냥 잠깐만 사진만 보여주세요. 의원님들도 보셔야 되니까. 저기도 제가 제보받고 달려갔던 곳인데요. 종합운동장에 지금 사면 보강 개선 사업을 아마 거의 다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거 왜 베냐고 어떤 분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현장에 잠깐 갔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해당 과의 답변은 의원님 여긴 고사된 이미 죽은 나무들은 다 베버리는 게 맞고요. 뿌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무들은 살려서 다시 식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살리는 나무는 사실 거의 찾아보지 못했고 또 똑같이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 피라칸사스 문제나 이런 문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서 간의 협조뿐만 아니라 시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같이 협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시장님이 지도력이 쫙 미쳐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그 조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네네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그런 같습니다. 틀이 좀 만들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예. 네, 저 시민들이 엄청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왜 10년도 넘은 나무를 왜 베버리고 왜 같은 종을 심냐? 이거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질책을 익산시는 피해가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발생치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제도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부서 간 협조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로 이제 이런 비판이 좀 많아요. 나무 심는 거 좋은데 너무 전시행정이다. 이 그루스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왜냐?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봤더니 신흥공원 아까 질의에도 다른 분들 말씀에도 하셨더라고요. 1인 1정원학기뿐만 아니라 꽃바람 정원, 뭐 계절꽃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어울림 정원, 민간 정원 이런 수많은 정원들을 많이 늘리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저는 모든 초하류까지 다 이 500만 그루에 합산하는 게 이 500만 그루 나무 심기의 취지와 맞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수치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정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네. 어림 잡아서 이제 500만 그루, 그냥 다음에는 1000만 그루 심겠다 이제 이런 것인데 네. 그러면 하나하나 카운트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저희 과에서 보고를 받아요. 예. 22년도에는 예, 이만큼 예. 식재를 다 했고요. 예. 23년도에는 이렇게 할 그러니까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보고를 좀 잘못 받으셨던지 아니면 이해를 네. 잘못했던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한번 해봐 순간 주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민자공원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2년의 기간을 또 늘렸다. 너무나 또 그 숫자에 연연해서 왜 그것도 그 숫자 안 맞다고 그 2년 늘렸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늘린 것이 아니고 본래 그 민간공원까지 합해서 500만 그루를 계획을 잡은 거예요 처음에. 네. 근데 민간공원 사업이 늦춰지니까 당연히 사업기간이 2년 늦춰지는 것이죠. 저는 사업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면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네. 좀 더 빨리 끝낼 수도 그래서 있는 이렇게 거예요. 우리 형식적으로 숫자 맞추려고 그런 것은 네.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네. 드립니다. 예. 당연히 형식적인 숫자 맞추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이런 일을 했어라고 업적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밖에 안 되고 실제적인 사업의 목표랑은 좀 부합하기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자꾸 생각하게 된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섬에 봄꽃을 심고 여름꽃과 가을꽃을 심습니다. 식재 종류가 봄꽃, 여름꽃, 가을꽃 이렇게 나왔어요. 봄에 심어요. 여름꽃을 심기 위해서 다시 뺍니다. 빼는 것은 카운팅 안 하고 새로 심는 여름꽃은 카운팅 한다면 이건 사실 제로잖아요. 근데 계속 숫자는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님께서 아까 400만 그루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400만 그루가 심어진 건가? 물론 저 상징적인 의미 이런 거 그 정도는 숫자에 너무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숫자에 마시고. 집착하시는 거 저기 시장님이신 것 아니 같아요. 의원님이 너무나 집착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의원님이 조금 그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아. 예. 시민들은 숫자에 집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500만 그루 나무 사업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지금 400만 그루 심어진지도 몰라요. 예.
매해 저희가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 보고를 할 때 이런 사업을 했고 몇 그루 심었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아, 시장님께서 이 500만 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구나와 함께 이런 합리적인 아니요, 우리 질문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거죠. 그런 뜻으로 보겠을 리는 없는데 네.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네. 네. 시간이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은 시장님께서도 거의 많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제가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종합계획 수립의 그 기본 방향을 2019년도 작성된 자료인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목 중 활용 가능한 나무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여 각종 수목식재 사업의 재활용 그리고 이제 수목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 처분을 유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잘 살 수 있는 나무들은 잘 살게 해주고 그리고 유휴지에 잘 식재할 수 있으면 식재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고사된 나무나 뿌리가 뭔가 문제 있는 나무들은 이제 제거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좋은 평가를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님? 예, 당연한 말씀이죠. 예. 그래서 너무 숫자의 카운팅보다는 실제적으로 내용을 좀 꽉꽉 잘 채워가는 그런 사업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생활 폐기물 관련 대행업체 용역에 대한 제한 및 질의를 통해서 익산시의 개선책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2024년도 우리가 이제 본예산 좀 있으면 통과가 될 건데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그 대행 민간 대행 총 4개를 합하니까 내년도 예산이 347억 원이에요. 이거는 익산시 일반 회계 예산에 따져보니까 한 2.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래요. 그쵸? 생활 폐기물을 읍면 지역을 다 수거 운반해야 되고 동지역도 수거 운반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그거 수집 운반해야 되고 그리고 재활용도 이제 수집 운반해서 도심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개 입찰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공고 기간인가요 지금? 예. 네. 이걸 마치게 되면 2년간 이제 이 대행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입찰 방식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것과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형식은 공개 입찰 방식이긴 하지만 신규 업체나 새로운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진입하기 좀 어렵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제가 예산 심의 때 이러한 질의를 하였더니 해당 과에서는 특혜성 입찰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답변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가 좀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제가 보기에도 좀 이런 구조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예, 시장님 의견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이 있어서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입찰 제도를 부단하게 지금 개선을 해왔습니다. 본래 익산시 통합의 전에 이리시는 계속 위탁을 해왔고 익산시가 직영을 해왔었어요. 근데 그 시군이 합해지면서 이제 둘 합해서 위탁으로 주면서 성상별로 나눠서 이제 위탁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업체가 계속 그 사업을 저걸 따길래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권역별로도 받고 그냥 번역별로 바꾸면서 이것을 경쟁을 시켜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4년 전부터 경쟁 입찰을 시켰습니다. 네. 경쟁 입찰을 시켰는데 말씀하셨듯이 신규 업체 진입하기가 어렵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신규 업체 진입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그 신규 업체 풀기 위해서 뭐를 했는군이 제일 그 제한이 드는 것이 시설 장비를 갖추는 거예요. 그 내가 이 입찰에
낙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만한 장비 다 살 수도 없고 그만한 시설을 갖출 수가 없고 그래서 못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요건이기도 하죠. 제가 그래서 그때 그 더 푸른 것이 그럼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본 협상할 때 그 본 협상하기 전까지만 그 시설과 장비를 갖춰라. 그러면 된다. 해가지고 2019년도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쳤다니까. 이렇게 전에는 그러다가 21년도에는 협상 개시일 전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협상 개시일인가? 예, 지금도 예. 마찬가지죠. 그때나 2019년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협상 개시일인데. 같아요? 예. 협상 개시일까지 그 자격을 갖추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공고를 제대로 못 본 모양인가요? 제가 본 처음에는 자료는 19일도에는 개시일 이전에 10일이었다가 아, 협상 개시일 15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예. 알고 있는데 이건 좀 더 확인. 협상 개시일 전까지로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은 잠깐 담당 과장님 네. 잠깐 우리 그 네, 양해해 네, 주신다면 담당 그러시죠.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올게요. 그 부분 좀 말씀 좀 하세요. 청수자원과장 준합니다. 협상 개시일까지 동일합니다. 19년도하고 21년도가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그 근본적인 족쇄를 풀어버린 거고요. 네. 그래서 근본적인 족쇄를 풀었음에도 저 좀 더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평가할 때 실적 평가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동일 용역이 아니더라도 유사 용역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서 실적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 들어온 그 업체하고 기존 업체하고 최대한 그 동등하게 이제 만들어 주었는데 첫 2019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21년도인가요? 그때는 한 개 업체만 들어왔었고 이번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누가 이제 낼지는 봐야지 되는 문제이고요. 17일까지가 입찰 제안서를 내는 기간이니까 저는 이제 이 기준을 여러 가지 면에서 면밀하게 좀 봤습니다. 도 기준도 보고 국가에서 하는 그런 지침도 좀 보고 익산시 기준도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어쨌든 간에 독과점의 지위를 갖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훨씬 더 문제가 생기면 안 오픈해가지고 되니까. 네. 완화시켜놨어요. 국가나 도에나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화가 돼 있는데 19년도에 여러 경쟁 업체가 입찰했던 걸 그 다음 입찰에는 한 업체만 오는 게 완화가 됐는데 이게 이 사업에 장치 사업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문을 네. 개방했는데도 네. 선뜻 못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차량이라든지 기술 장비를 좀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기반이 있어야 되니까 네. 어려움은 있을 건데요. 기존 업체들 중에서도 그런 장비 잘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볼 수 있어야 이게 기본적인 독과점이나 어떤 이거 특혜성으로 주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좀 조금 아니 기존 할수 있을 업체가 거라고 장비 가지고 있는 건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네.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도 응찰할 수 있게 지금 제가 제대로 열어놨다니까 이걸. 네네. 여하튼 훨씬 더 완화된 조건을 열어놔서 익산시는 더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예. 네네. 익산시 조례에도 어차피 평가에 대한 원칙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돼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의 과정은 업무 이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한다. 이거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국가, 우리 익산시,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뭔가 경쟁이 되거나 할 때는 통용되는 대원칙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민들의 상식이고 이 상식선이 익산시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시장직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공정한 기준 그리고 완화된 기준으로 잘 되고 있으니 올해 경제 입찰도 어떻게 되는지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경쟁이 돼야지만 예. 어쨌든 간에 한 업체, 기존 업체가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전 그건 인정합니다. 그 유리한 그 업체도 다소 긴장감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2년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모든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 걱정인데 네. 우리 의원님께서도 혹시 주위에 아는 업체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좀 권장 좀 해주시고
어떤 저보다 시장님께서 아는 업체가 더 아니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계속 지금 아니 권장을 삼선 했어요. 시장님께서 아니 모르는 업체를 저희가 동료를 하고 호선 의원이 어떻게 있는데 알겠습니까? 제가 동료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또 더 추천할 때 있으면 추천하시라 네. 그런 말씀 드린 거죠. 예, 나타나면 저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일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리고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쨌든 간에 2년간 이 대형 업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대형 업무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런 질의를, 그리고 답변을 시행정과 의회는 계속 공방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어떤 사례를 봤냐면 서울시 마포구에서 22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징금을 8억 4천만 원 발표를 했어요. 서울시 마포구 업체들한테. 마포구도 청소 용역을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원래 이제 경쟁하기 전에 그냥 했던 4개 업체가 담합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원래 했던 거니까 내가 이 권역을 낼게. 너는 이 권역 내고 너는 이 권역 내고 이렇게 4개 업체가 자기 권역을 그대로 물려받기로 하고 일정액 비율로 투찰하기로 담합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담합한 이 사실이 드러나서 과징금을 이렇게 많이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한 업체가 아주 우수하고 훌륭한 업체가라 할지라도 조금 더 경쟁이 되고 이렇게 독과점의 지위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도 익산시가 갑의 위치여야 되는데 을의 위치가 된다던가 할 수 있어서 하는 우려의 말씀 때문에 드렸습니다.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한 부단한 저희들이 지금 고민과 네.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치산업으로 한계로 인해서 지금 신규 업체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이보다도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고민하셔야죠. 예. 제가 이제 남은 시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입찰 공고 시작됐고 24년도 예산도 세워졌잖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민간 대행이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까지 잘 마무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47억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우리한테 과제로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업체만 용역 원가 산정 용역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제 주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이제 노무비는 어차피 거의 일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비용이니까 그건 빼더라도 한 업체 것만이에요. 감가상각비가 이제 주로 고정사잔이니까 이제 차량에 관련된 거인 것 같습니다. 그게 1년간 한 9,300여만 원이 나가고 수리수선비로 2억 4천 그리고 잡재료비가 1억 5,500, 일반 관리비가 이제 10% 적용했을 때 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 관리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었는지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달 정산을 하죠. 그리고 처음에 원가 산정하는 용역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원가 산정한 대로 보통은 입찰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업체들이 막 하니까 이 금액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이번 그 원가 산정 용역 기관이 거의 동일한 업체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교체해서 다른 업체로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사실은 그 입찰을 한번 했다가 공고를 내렸죠. 네. 예? 그것도 사실은 원가 업체가 한 것을 아무래도 좀 신뢰가 덜 가서 저희가 이거 전반적으로 금액을 다운시켜서 다시 지금 공고를 낸 상황이 됩니다. 상황이 되고 업체를 바꾸지는 않고 그냥 A 바꿀 업체. 수는 없는 거죠. 바꿀 네.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다시 입찰을 해봐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업체한테 돌아가는 이윤을 최소한으로 적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업체들이 경쟁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제 말은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당연히 대응을 계속 할 거니까 그동안도 이런 관리를 쭉 해오셨을 거 아닙니까? 달마다 영수증 제출이라든지 그런 그런 건 것들에 하죠. 대해서 예. 매번 잘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네. 매달 정산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연말에 이제 1년간 종합 정산을 해서
그 집행 잔액이나 이자 같은 거 있으면 저희들이 환수하고 돌려받습니다. 네, 그동안 혹시 뭔가 잘못 쓰여져서 환수를 받거나 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저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한테도 말씀 안 해주셔서 아니, 담당 저도 과장한테 네. 답변 네,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해 보세요. 청수자원과장 준합니다.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매월 정산을 하고 있는데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견적서, 사진 이런 각종 증빙자료, 카드 자료를 확인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자꾸 질문서에 없는 그 질문을 하니까 지금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야 아, 네, 되는데 알겠습니다. 사실은 성실한 답변을 받으려면은 질문서를 성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른 의원님들 다 질문서 제대로 만들어 왔는데 우리 의원님들만 손 의원님만 이상하게 하면 질문서 안 주니까 저희도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질문서를 안 드렸다니요? 아 제목만 줬지 내용 안 줬잖아요. 이게 좀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지난번에 저희 드렸습니다. 그거.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보면 제목만 했지 내용이 아니, 없어. 다른 내용이. 의원님들은 제목 말고 뭐가 있습니까? 아니 내용이 다 왔죠 내용이 왔으니까 어떤 성실하게 내용이 왔다는 말씀입니까? 질문 내용이 자세하게 오니까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고. 아 지금 충분히 답변 잘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네. 내 그 담당 과장이 자꾸 답변하는 이유가 우리 의원님이 초선 의원님이니까 좀 부지런해야 되는데 좀 다른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왜 이게 네, 좀 더 질문 만드는 부지런하도록 과정도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만드는 4분 정도 남아가지고 만드는 네. 과정도 공부거든요. 네, 이 알겠습니다. 질문 열심히 만들어 공부를 하셔가지고 질문에 질문을 있는 거 하셔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질문을 하는 제대로 성실하게 좀 말씀입니다. 만들어 주시면은 네.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질문에 있는 내용 그러면 하겠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남아서 뒷부분에 답변은 좀 짧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감가상각비랑 연구용역비 아니 그 수리수선비 이런 말씀을 한 건 어쨌든 간에 관용차 대신 다른 그 업체들의 차가 많이 있으니까 대부분 관용차를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익산시 올해 예산에 관용차가 이제 한 대 반영됐더라고요. 좀 더 늘려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까처럼 뭐 진입장벽을 좀 더 낮추기도 할 수 있고 또 익산시도 감가상각비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시장님 제 질문서에 있는 내용 답변해 주세요. 예, 그게 조삼모사거든요. 네. 그 조삼모사예요? 네, 관용차를 집어넣나 민간업체가 차를 집어넣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만 관용차는 우리가 미리 사는 것이고 이거 업체가 사는 것은 감가상각으로 매년 돌려주는 것이고 결과 다른 예산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그 예산을 빼고 어떻게 하는 말씀이 아니 아니라. 그렇지 아니고 미리 우리가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사고 매년 감가상각에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냐. 근데 금액은 같아요 결국은.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 문제인데 우리가 미리 다 하려면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쉽게 말하면 유상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줄이면 익산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저는 의견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위탁으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나가도 그 돈이 그 돈이다라는 그렇지 말씀이신 똑같은 거죠. 예. 네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없고 질문 외의 것은 또 하지 말라고 하셔서 네 제가 마지막 좀 더 발언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이렇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익산시의 되게 중요한 청소 행정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문제이고 이 담당하시는 이 공무원들의 노고를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엄청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계속해서 민간 대행을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냐. 익산시도 이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번 돌아볼 어차피 지금 시작하면 이제 2년간 그 대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2년간의 시간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사님 시장님과 저희 임기가 거의 그쯤 끝나요. 그래서 이 2년 동안 그래도 가능하면 다음을 좀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용차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조금이라도 좀 경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소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용역 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영으로 전환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이분들도 이렇게 결정한 여러 가지 고민과 노력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도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좀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는 지금 거꾸로인데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가 직영으로 전환하는 곳은 많지가 않고
직영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위탁하는 추세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또 옛날 행정안전부의 지침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계속 지금 그 위탁업체가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그 직영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저는 그런 연구 용지 자료도 봤기 때문에 의심이 원래 이제 지자체에서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그러한 여러 가지 검토를 다 같이 해보자라는 행정적인 뜻입니다. 네. 문제점이 뭐라는 것은 나중에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에 되게 위험한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쓰러진 나무 구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한 문제입니다. 위탁이 좋으냐, 직영이 좋으냐를 지금 결정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간이 우리한테 2년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익산시도 더 많은 준비와 연구 이런 것들을 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